자, 선생님 지금 어디 공부한다고요? 판의 경계입니다. 크게 몇 개요? 발산, 수렴, 보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다 기억할 것. 땅과 땅이 멀어지는 양상이라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텐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 2개 알아볼 거고요. 수렴형 경계도 2개 정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발산형 중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 지각을 포함한다. 암소권이다. 뭘까요? 그렇죠. 여기도 해양판이고요. 이쪽도 뭘까요? 여기도 여러분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쪽으로 멀어지는 양상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단순하게 모식화 그리면 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연야권에서 멘틀이 이렇게 콩콩 못하고 있습니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땅을 콩콩 누르니까 여기 우지지지지 금이 가면서 멘틀은 대류한다고 했죠.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겠죠. 찢어진 판이 어떻게 된다? 양쪽으로 어떤 양상? 요렇게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발산형 경계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렇게 땅이 처음부터 딱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거 아니고요. 쭉직 늘어나는 양상부터 보이겠죠. 그래서 구조를 보이게 되면은 기억할 거 첫 번째, 발산형 경계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것은요. 멘틀이 무엇하기 때문에 멘틀의 상승부입니다. 멘틀의 상승부의 위치에서 나눠진 다음에 이동한다. 양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멘틀이 콩콩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마그마가 분출하는 화산 활동이 있고요. 선생님이 화산은 반드시 뭘 동반할 수밖에 없다. 지진. 여기서는 마그마가 상승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얕을 천자 쓰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이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화산과 천발 지진이 나타난다. 어디 주변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은 해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령이라는 지형에서 나타난다 생각하면 되는데 해령은 뭐다? 해령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해저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저산맥.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면에서 보면 V자예요. 열곡, V자 모양의 열곡을 포함하는 해령입니다. 열곡은 뭐냐면 찢어질 열자, 찢어지는 광적에서 나타나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볼록하니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해저, 해양판과 해양판이에요. 대부분의 해령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산맥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 해령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쫙 연결돼서 바다의 해령의 총 길이가 65,000km입니다.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 선생님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가,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가 알아본다고 했죠. 지각 변동, 화산, 천발 지진, 어떤 지형, V자 모양의 열곡을 포함하는 해령, 해령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한다? 해저산맥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멀어진다. 이런 힘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층에 장력이 적용되면 어떤 단층 나타나나요? 지읒지읒. 그렇죠. 여기는 해령도 나타나지만 주변에 뭐가? 정단층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발산형 첫 번째 판의 경계 해양판 케이스 정리했고요.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무슨 형 경계이다? 발산형 경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다? 대륙판과 대륙판이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멘틀 상승이에요, 여러분. 멘틀이 상승한다는 거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각 변동도 동일합니다. 화산 활동 나타나고요. 선생님 무슨 지진요? 천발 지진 발생한다고 했죠? 천발 지진 발생한다. 그래서 지각 변동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여기는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 물어보면요. 여기에는요. 해령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열곡대가 나타난다. 요게 옳은 설명입니다. 요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양상, 이 양상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양상 전 단계라고 좀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지금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선생님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처음부터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씩 찢어진다. 그래서 찢어질 열자에 골짜기 곡자에서 열곡이 만들어집니다. 정면에서 보면요, 거의 V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를 해령이라고 하지 않으면 해령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해저 산맥이라고 얘기했죠. 바다에 있으면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 65,000km라고 얘기했습니다. 열곡대가 더 발전해야지 해령이 돼요. 즉 태백산, 태백산맥 그 차이입니다. 산은 하나지만 산맥은 여러 개의 산들이 연결된 거죠. 마찬가지. 열곡대 해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열곡대가 더 발전해서 해령의 양상을 띌 수는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열곡대를 따라서 뭐가 발달할 수 있냐면 해령은 주로 어디 있었죠? 바다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해령 주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열곡대는요, 이 열곡대를 따라서 열곡대를 사이를 끼고 주로 호수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산 양상이 계속 지속되면요, 바닷물이 유입돼서 좁은 바다를 형성하기도 해요.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바다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진 양상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그런데 지금 이 양상으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문제로 다시 한번 다뤄보겠지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바로 열곡대와 함께 홍해가 발달을 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요, 열곡대를 따라서 호수도 발달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호수인데요. 이런 호수가 바다를 접하게 되면 좁은 바다, 홍해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되고 더 넓은 바다, 대서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발전이 되면요, 좁은 바다가 돼요. 태평양.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다에도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홍해, 대서양, 태평양, 이제 태평양이 더 작아져서 지중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띠구나, 해령과 열곡대가 다른 것이구나, 다른 양상이구나,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 특징이 끝났습니다. 어떤 것에 포커스를 준다고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가?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가? 대표적인 지역이 어딘가? 여기가 내일 계속 언급되는 포커스입니다. 지형을 얘기를 할 때 마찬가지, 동일한 지형으로 양쪽으로 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는 똑같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정단층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실 것. 그래서요, 일반적이고 일반적이 아닌 것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차이점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에서 선생님이 발산형 경계를 마무리 지었고요.